안녕하세요. 세레나의 K-팝 게스트입니다. 오늘은 저의 취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팟캐스트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저는 오랫동안 제가 취미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방금처럼 취미가 뭐야? 라는 질문을 받으면 항상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취미를 내가 남들보다 특별히 좋아하거나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억지로 취미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취미를 이것저것 따라해 보기도 했어요. 독서, 요리, 뜨개질, 러닝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취미는 그냥 즐겁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 그것만 들여다보면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이미 제가 아주 오랫동안 즐겁게 하고 있던 취미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바로 K-팝 아이돌 콘텐츠를 보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한국의 아이돌 문화를 덕질했어요. 덕질이라는 표현 아시나요? 한국에서 아주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특히 K-팝 아이돌 문화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것을 정말 좋아해서 계속 찾아보고 이야기하고 응원하는 걸 한국에서는 덕질한다고 해요. 이건 국어사전에 있는 말은 아니에요. 온라인에서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생긴 단어예요. 원래는 일본어 오타쿠에서 온 말이에요. 만화와 애니메이션에 푹 빠진 사람을 말하는 표현인데요. 이 오타쿠라는 표현이 한국의 만화 팬들과 아이돌 팬들 사이에 퍼지면서 한국식 발음으로 오덕쿠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짧게 덕쿠 또는 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행동을 뜻하는 질을 붙여서 덕질이라는 말이 되었어요. 즉, 덕질은 오타쿠가 하는 행동을 뜻하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덕후나 덕질이라는 말에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지만 요즘에는 내가 좋아하는 걸 열심히 즐기는 사람 또는 행동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써요. 그래서 꼭 만화나 아이돌뿐만 아니라 뮤지컬, 게임, 스포츠, 브랜드 등등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 말할 때 이 표현을 함께 씁니다. 예를 들어, 내 취미는 뮤지컬 덕질이야. 한 달에 한 번 꼭 뮤지컬을 보러 가. 저 사람은 나이키 덕후라 옷장에 나이키 옷이 가득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덕질하는 것이 있나요? 어떤 식으로 덕질하고 있나요?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분들 중에 저와 같은 K-팝 아이돌의 팬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특정 아이돌만 좋아하기보다 모든 아이돌에 관심을 갖고 두루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에게 아이돌을 좋아한다는 건 그들의 음악을 즐겨 듣고 무대 영상과 콘텐츠, 그리고 소식을 챙겨본다는 의미예요. 적극적으로 앨범과 굿즈를 사고 팬사인회나 콘서트에 가는 팬들도 많지만 저의 덕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들이 출연하는 콘텐츠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체 콘텐츠 또는 자컨을 본 적 있으신가요? 아이돌 기획사에서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콘텐츠를 말하죠. 혹시 이걸 왜 자체 콘텐츠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예전에는 한국에서 아이돌이 얼굴을 알리려면 방송국에서 만든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야 했어요. 무대를 보여주는 음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해서 재미있고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엄청 노력해야 했어요. 심지어는 아이돌 육상대회 프로그램이 있어서 운동까지 잘해야 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인기 아이돌이 아니면 출연하기도 쉽지 않고 출연했더라도 눈에 띄지 못하면 화면에 얼굴 한번 비추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2010년대 초반부터 아이돌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주로 신인 아이돌 그룹의 데뷔 준비 과정이나 백스테이지 현장,
숙소 생활과 같은 아이돌의 일상을 담은 프로그램이었어요. 이런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아이돌의 자연스럽고 다양한 매력을 보여줘서 팬들이 좋아했어요. 저도 이때 처음 아이돌 콘텐츠를 보기 시작했어요. 콘텐츠를 재미있게 보다 보니 출연하는 아이돌에 대해 잘 알게 되고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좋아했던 아이돌은 블락비라는 보이그룹이에요. 제니의 라이크 제니 작곡가이자 보이넥스트도어의 프로듀서인 지코가 멤버로 있는 그룹인데 혹시 아시나요? 지금은 그룹 활동을 안 한 지 오래돼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당시에 아이돌스럽지 않은 거친 음악과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자유분방한 악동 같은 매력을 보여줘서 좋아하게 됐었어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아이돌 기획사에서 유튜브 채널을 활발하게 운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리얼리티 프로그램 같은 콘텐츠를 만들어 업로드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자체 콘텐츠예요. 자체라는 말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하는 걸 의미해요. 즉, 방송국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아이돌 기획사에서 스스로 만든 콘텐츠를 자체 콘텐츠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획사에서 직접 콘텐츠를 만들면 촬영 내용과 스케줄을 직접 정할 수 있어서 콘텐츠를 만들기 훨씬 좋겠죠. 게다가 기획사에서 의도한 방향으로 멤버 각각의 캐릭터를 더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체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물론 촬영이기 때문에 꾸며지는 모습도 있겠지만 자체 콘텐츠의 핵심은 아이돌의 자연스럽고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맨이 따라다니면서 촬영해주는 경우도 많지만 브이로그처럼 아이돌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셀프캠을 찍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또 다른 콘텐츠로 라이브 방송이 있죠. 줄여서 라방이라고도 해요. 한국 아이돌 팬문화에서는 이렇게 덕질, 작컨, 라방처럼 줄임말이 엄청 많이 쓰여요. 이런 줄임말들을 잘 알고 있으면 팬들끼리 소속감도 생기고 더 재미있게 소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줄임말들을 쉽게 풀어서 많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라이브 방송은 아이돌이 팬들과 소통하면서 진행하는 실시간 방송이에요. 아이돌이 자신의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또 팬들이 보내주는 댓글을 바로바로 읽고 대답해주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는 보고 있으면 마치 아이돌과 대화를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라이브 방송에는 멤버들이 모두 같이 나올 때도 있고 몇 명만 나오거나 혼자 진행할 때도 있어요. 신인일 때는 보통 회사에서 라이브 방송 계획을 세워요. 어떤 내용으로 할지, 언제, 어디서, 어떤 멤버들이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방송을 할 때도 카메라 뒤에서 직원이 함께하며 진행을 도와주고 상황을 관리한다고 해요. 라이브 방송은 실시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말실수나 작은 행동이 바로 퍼질 수 있고 논란이 생길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 매니저나 직원이 현장에 함께 있지 못하더라도 라이브 방송에 접속해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합니다. 라이브 방송은 아이돌과 팬의 소통 플랫폼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SNS에서 진행해요. 예전에는 좀 더 많은 플랫폼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대부분 K-팝 팬이라면 모를 수 없는 위버스라는 플랫폼에서 하는 것 같아요. 위버스는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입만 하면 무료로 좋아하는 아이돌의 라이브 방송을 볼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길 추천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왜 K-팝 아이돌만 유독 이렇게 일상형 콘텐츠가 많은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제 생각엔 한국의 아이돌 산업이 아이돌과 팬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중심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아이돌 팬들은 아이돌의 음악과 무대만 즐기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인간적인 매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돌들도 친구처럼 또는 애인처럼 자신의 일상적인 모습들을 팬들과 공유하면서 거리감을 좁히고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상형 컨텐츠가 아이돌과 팬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한국 팬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팬들과도 소통하기 위해 자컨의 외국어 자막이 필수가 됐어요. 나중에 아이돌 자체 컨텐츠로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따로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이 자체 콘텐츠를 보면서 궁금했던 표현이나 한국의 문화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요즘에는 일상형 콘텐츠가 아닌 예능 프로그램 형태의 자컨도 많아요. 콘텐츠의 규모와 퀄리티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요. 이제 자컨은 K-팝 아이돌 산업의 필수적인 부분이 됐어요. 아이돌 자체 콘텐츠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진화할지 기대되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영업하다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원래는 돈을 벌기 위해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일을 말해요. 아이돌 팬들은 이 말을 빌려와서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이 아이돌 정말 멋있어요.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추천하는 걸 영업한다고 해요. 물론 팬들이 아이돌을 영업한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잘 되는 게 곧 나의 기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업을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다면 저에게도 꼭 영업해 주세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에피소드들에서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세레나의 K-팝 캐스트 첫 번째 에피소드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은 취미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아이돌 덕질과 아이돌 콘텐츠에 대해 이야기해 봤어요. 저는 앞으로도 한 명의 K-팝 팬으로서 여러분께 재미있는 아이돌 이야기와 한국어 표현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궁금한 게 있다면 많이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로 함께 만들어가는 즐거운 K-팝 이야기 그리고 한국어 공부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요. 안녕!